안녕하세요. 이번 겨울방학에 휘문 예비 고2의 독서 집중반 수업을 맡아 하게 된 윤성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들은 일단 올해 수능과 그다음에 아이들이 수능을 치르게 될 2028 수능 예측과의 연관성, 그리고 휘문 독서 내신의 특징, 그리고 이 두 가지 수능과 내신을 대비하기 위한 저의 수업의 특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번 수능 국어 영역에 10위까지의 오답률, 이 문항들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 10위에서 언어 문항, 즉 문법 문항, 세미 문항을 제외하고서는 모두 상위권 가장 난이도가 높았던 문항들은 전부 독서였습니다. 사실 수능의 난이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변별력을 문학에서 어렵게 내기는 좀 어려운 편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수능이 앞으로의 경향성을 계속 유지를 한다고 본다면 그런 상황에서는 계속해서 독서의 난이도가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학생들이 현재 치르고 있는 유형과 그 다음에 이 예비고위 학생들이 수능을 치르게 될 2028 수능은 조금 이 내용이 바뀌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비문항이 지금 현재 그 평가원을 통해서 나오기는 했는데 예비문항을 기초로 해서 보자면 일단 기존에 현재 그러니까 올해 수능을 치른 학생들 그리고 내년의 수능까지는 선택 과목 11문항 그러니까 선택 과목이라고 하는 건 이제 언어와 그 매체 그리고 화법과 작문 요 선택 과목을 말하는 건데요. 선택 과목 11문항, 그다음 독서 17문항, 그리고 문학 17문항 현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예비고이들이 치르게 될 이제 바뀐 수능, 이제 수능 첫 번째죠. 수능의 유형이 바뀌는 그 첫 번째 수능인 2028 학년도부터는 화법과 언어가 10문항, 그리고 독서와 작문이 20문항, 그리고 문학이 15문항으로 구성이 바뀌게 됩니다. 자, 딱 한눈에 보기에도 독서와 작문이 20문항이 됐죠. 근데 이게 단순히 3문항 정도 늘어난, 한 지문 정도 약간 늘어난 이 정도의 분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다를 겁니다. 어떤 부분에 다르냐면 기존의 독서 17문항은 독서론이라고 하는 맨 앞에 1번에서 3번에 해당하는 아주 짧은 독서 유형 지문이 하나 있었고요. 사실상 이 독서 지문은 독서 영역이라고 하기에는 난이도도 굉장히 낮은 편이고 굉장히 아이들이 수월하게 풀어내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현재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언어와 매체 혹은 화법과 작문을 이 독서론과 한 세트로 묶어서 한 번에 다 빠르게 풀어내는 훈련을 할 정도로 수월한 영역이었는데요. 이 독서론이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독서론이라는 짧은 지문, 학생들이 혜택을 받았던 그 지문은 빠지게 되면서 지문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문항의 수는 늘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작문이라고 하면 기존에 이제 화법과 작문이라고 하는 1, 2학년 모의고사 1번부터 10번 문항에 해당하는 문항들이었는데 자, 이 문항은 작문이라고 해봤자 사실상 독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독서의 비중이 굉장히 많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독서의 비중은 더 많아지고 분량도 많아지고 상대적으로 독서의 중요성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의고사가 그 수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2028 그 수능을 예측해 봤을 때 수능에서 최상위권의 어떤 변별력 그리고 난이도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건 결국은 독서 영역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기존에 바뀌기 전에 지금의 수능이 2028 이전의 수능에서도 결국 난이도가 항상 높았던 해의 수능들은 독서에서 변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올해 그 예측되는 언어와 매체 기준으로 100점으로 봤을 때 표준 점수, 예상되는 표준 점수가 149점입니다. 굉장히 높은 편인데요. 149점이라고 하면 역대 최고로 높았던 애가 150점인 것을 미루어 봤을 때 난이도가 굉장히 좀 높은 편의 시험에 속한다고 할 수 있죠. 근데 150점이었을 때도 그렇고 다른 해에 149점이었던, 그러니까 재작년 수능이라든가 아니면 올해 수능이라든가 이런 시험들의 공통점은 항상 독서 영역이 난이도를 결정하는 그리고 최상위권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키가 됐었던 부분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2028 예비 모의고사에서도 시험의 난이도와 상관없이 일단은 전체적으로 독서의 분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수능에서 독서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올해 이제 평가원이 자체 수능에 대한 평가를 내린 이 내용을 보면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국어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출제를 적절히 잘 했다라는 자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제를 적절히 잘 했다라는 거는
어쨌든 킬러 문항이라고 할 만한 문항이 없는 상태에서 독서에 적절한 정도의 난이도를 조정을 해서 그래서 수능에 적절한 변별력을 줬다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도 이 정도의 난이도 그리고 독서에서 이 정도의 난이도가 계속 유지되는 상황은 크게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독서를 좀 미리미리 많이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휘문고등학교 내신의 특징입니다. 수능에 있어서 그러면 독서가 중요한 건 알겠는데, 그러면 내신의 독서는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하고, 그리고 내신의 독서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까? 아마 많이 궁금하실 겁니다. 사실상 독서라는 과목에 교과서가 존재하긴 하지만, 대부분의 학교에서 독서를 교과서로 수업을 진행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기출 지문을 갖고 많이 진행을 하세요. 휘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휘문도 선생님께서 선별하신 기출을 기반으로 한 기출을 쓰실 때도 있고 그 해나 그 전해에 난이도가 높은 EBS 교재를 사용하실 때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수능을 대비한 대부분의 지문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하시고 지문의 개수는 대략 8개 정도 됩니다. 많을 때는 12개, 15개인 해도 있었지만 최근의 수능 경향을 혹은 최근에 수능 지문을 갖고 진행을 하실 때는 한 8개에서 10개 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미 다 알고 있는 독서 지문으로 수업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시험이 어려울 수 있을까? 변별이 가능할까? 혹은 이런 시험을 굳이 내신 준비를 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어떤 그런 또 궁금증이 생기실 것 같습니다. 근데 휘문은 1학년부터 이제 3학년까지 통틀어서 전 국어 영역의 과목들 중에 가장 난이도가 높은 것이 독서 파트입니다. 이 문제를 제가 실제 이게 수능이 내신에서 기출됐었던 휘문 내신에서 기출하셨었던 문항을 제가 올려놓은 건데요. 이 소유와 점유와 관련됐었던 독서 지문을 갖고 출제를 하신 겁니다. 그 왼쪽에 있는 경우에는 보기는 그 소유 점유 지문에 관련된 그 그러니까 법률 내용을 가지고 선생님들께서 그것을 적용하고 응용해서 풀어낼 수 있는 추론 문항을 만들어서 출제를 하신 거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 어떤 가상의 상황을 선생님과 학생의 대화를 통해서 빈칸 넣기로 서술형을 만드신 겁니다. 딱 보기만 해도 난이도가 굉장히 높다는 것을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휘문의 독서는 출제 경향도 굉장히 세련된 편이고, 그리고 지문의 내용을 단순하게 겉핥기로만 봐서 단순히 내가 지문을 읽었으니까 지문에 있는 거 찾아서 내가 답을 찾으면 되겠지, 이런 정도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 아예 법지문이라고 하면 그 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요. 철학지문 같은 경우도 그 철학자뿐만 아니라 그 철학자와 서로 비교, 대조 혹은 유사하거나 차이가 나는 다른 철학자들의 견해까지 비교해서 분석할 수 있을 정도의 심화가 있어야 합니다. 경제지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지문도 지문의 내용에 나와 있는 단순한 내용 정도로 그냥 겉으로만 이제 내가 대충 내용을 이해하고 가서 문제 풀이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신을 준비하기 위해서도 그리고 수능을 준비하기 위해서도 휘문고의 독서는 미리미리 선행을 통한 훈련이 많이 필요한 그런 영역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어쨌든 휘문은 내신, 1학기가 아무래도 다른 학교랑 다르게 독서가 내신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휘문의 내신은 결국 수능을 준비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준비를 하되 그것보다 지문의 내용을 더 깊이 있게 통찰하고 이해할 수 있는 훈련을 미리미리 하는 그런 과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 내신의 범위가 결국은 기출지문을 가지고 대부분 수업을 진행하시고 시험을 출제하시기 때문에 내신과 수능이 크게 범위도 다르지 않고 유형도 다르지 않고 학습하는 내용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학기 때 내신 시작을 하게 되면 이제 그때 실제적으로 이제 범위가 나오게 되겠지만 그 범위를 공부하기 전에 다양한 기출지문 그리고 다양한 EBS 교재를 가지고 미리 훈련을 하고 공부하고 학습하고 그 다음에 사고하고 좀 추론하는 그런 훈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이제 겨울방학 때 학생들이 해줘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독해력 훈련이 많이 필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지문에 있는 정보를 갖고 오른쪽에 있는 문항을 서로 비교해서 하나씩 찾아가면서 문제를 푸는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문을 어떻게 하면 빠르고 정확하게 독해하고 이해하고 그 다음에 분석해낼 수 있는지 그런 훈련을 해야 하는데 그게 단기간의 학습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겨울방학 동안에 여러 반복적인 훈련이 좀 필요하고요. 자, 두 번째는 이 지문을 독해하는 방법 그리고 문제를 독해하는 방법도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 대부분이 올해도 이제 마찬가지였는데 그 보기 문항의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문에 있는 내용만 갖고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보기에 있는 새로운 내용과 서로 연계를 시켜서 그래서 비교하고 추론하는 그런 사고 과정이 필요한 문항들이다 보니까 당연히 난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방법, 문제를 푸는 방법, 그리고 보기를 읽어내는 방법, 이런 훈련이 좀 필요한 시기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공부한 내용을 갖고 실제 실전에서 적용하고 스스로 학습해보는 일종의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면 이제 그걸 가지고 다양한 지문을 가지고 이제 과제를 진행하면서 스스로 복습하는 그런 연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해야지 본인이 취약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도 알 수가 있고요. 특히 독서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통틀어서 비문학이라고 이야기하긴 하지만 영역이 여러 가지로 나누어져 있어서 학생들마다 취약한 부분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본인의 취약점을 미리 알고 파악하기 위해서도 선행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수업의 특징은 저는 아무래도 이제 휘문 내신을 전문적으로 하기도 하지만 1, 2, 3학년의 모든 수능 학습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다행히 저희 휘문고 이제 3학년들 지금 학생들이 이제 선배가 될 텐데 선배들이 다행히 이 어려운 국어 시험에도 좋은 결과를 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에 국어 표점이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다른 과목에서 설사 좀 점수가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많이 좀 보충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 내신 그리고 수능을 대비해서 그 수업을 해왔기 때문에 교재에도 기출이나 아니면 최근 5개년 EBS 지문을 바탕으로 제가 만든 자체 교재로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수능이나 내신을 대비하는 선행 훈련을 하기에 좀 더 적절할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휘문의 독서 기출을 가지고 학교의 출제 경향을 분석하는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수능 모의고사의 어떤 그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지문을 갖고 학교 선생님들이 어떤 방식으로 출제를 하시는지 그런 걸 선행할 수 있는 좀 좋은 학습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습한 내용을 가지고 학생들이 스스로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는 적절한 난이도 그리고 연계가 되어 있는 그런 모의고사 과제를 통해서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학습도 같이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총 이 겨울방학 특강은 8주에 걸쳐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1, 2주차에는 이제 사회, 그리고 3, 4주차에는 인문, 그리고 과학과 기술, 예술, 그리고 마지막 8주차에는 긴 작문형 이 독해에 해당하는 복합,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어서 각 영역별로 학생들이 취약한 부분들을 잘 보강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휘문 내신과 그리고 수능을 위한 예비고의 설명의 내용을 다 했는데 충분한 설명이 됐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학생들이 이번 겨울방학을 알차게 보내는 좋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